제가 거기 부탁받은 부분은 이제 표창원 의원께서 이제 발의가 아니라 지금은 그 입법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토론으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기 원래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일반 시민들이 원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폭력 특별법이라든지 전자장치 부착법, 그 다음에 치료감호법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법률이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됐었죠.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사회적 불안감은 전혀 없어지지 않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보안 처분 또 강화시켜야 된다 이제 하는 식의 이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그 보안 처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보안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자체가 미흡하고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표창원 의원 지적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법률안 자체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보안 처분을 우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 좀 선결 조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보안 처분은 사실 뭐 아까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했지만 이제 재범 위험성을 이제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책임을 기본으로 한 형법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기초로 한 형벌로서 불가능한 부분을 이제 어떤 한계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재범 위험성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처분에 해당되는 방법이 바로 보안 처분인데요. 이 보안 처분은 결국 이제 비례성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개인의 재사회화를 통해서 그 결과가 사실은 사회 불안감 해소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논의가 되는 것이 사회가 불안하니까 보안 처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관점에 조금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보안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같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범 위험성이라는 부분이 핵심이고, 재범 위험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그 사회적 불안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불안감의 문제 우선시 되다 보면은 그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바로 중복 처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가행 처벌 문제가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미래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법관에 의한 그 자의적인 판단 위험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사실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보안 처분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재범 위험성을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사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안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표창원 의원이 이제 제시했던 여러 가지 법률 중에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자장치 부착법상에 나와 있는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현행법 같은 경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재범 위험성 자체를 거기 재판시 바로 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착 기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부분을 또 조정을 해서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까 이수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잠깐 하셨는데, 사실 법률이 통상적인 보안 처분을 넣어서, 그러니까 실제 재판시 판결을 했던 내용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내용을 변경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국 그 문제가 소급 적용의 문제를 이제 사실상 여러 가지 또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은 보안 처분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좀 결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개정 법률안 자체가 이런 부분, 소급 적용이라든지 이중처벌 문제는 어느 정도
작게 만들 수 작다고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사실 보안 처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장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 장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행 법률이 보다는 오히려 보안 처분의 의미를 더 살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면은 그 행위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또 고려해서 특별 예방 기능이란 예방 작용이라는 그런 제4의 목적에 또 부합하는 그런 법률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치료 개선을 목적으로 재범 방지라는 측면이 사실 이쪽에서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보안 처분 자체가 진짜 불이익 변경 원칙,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부분 자체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치료 감호법상 이제 수행자에 대한 치료 감호 처분입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실제 표 의원께서 제시했던 법률을 보면은 수형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치료 감호로 전환을 하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자체하고 관련해서 이제 보면 외국 입법에서 보면은 독일의 경우에 실제 감호 처분을 유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일단 현재 상태에서 그 판결 선고 시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이면은 수용 기간 동안에 판단을 유보하고 수용 기간을 종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논조를 본다면은 대륙법계에서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보호 처분이 보호 감호가 그 위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없어졌지만, 보호 감호가 이제 대륙법계에서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에서도 이런 제 판단 유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법률을 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치료 감호법상의 어떤 개정안 자체에 외국 사례로 본다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원래 이제 2008년도에 치료 감호법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치료 감호 처분을 하는 것을 형벌과 동시에 병가하는 그 쪽으로 해서 원래 법률안이 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은 먼저 형벌을 먼저 처분을 하고 형벌 수용한 이후에 이제 치료 감호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입법안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이것은 이제 수정이 돼서 일정 부분 자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형벌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제 법률이 최종적으로 현행 그 치료감호법이 이제 개정을 됐습니다. 이제 그 개정 취지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치료라는 명분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사회 불안감 해소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지금 표 의원께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치료감호법상 수행자에 대한 치료 감호 처분도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과거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그 보호감호제도 제도입이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김태명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문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또 사회 경제로 연결이 돼서 오히려 더 심각한 그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이라면은 수용자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 치료 감호 처분 자체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이제 또 그걸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초기부터 만약 이런 특 해당되는 대상자라면은 초기부터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실제 수용자가 받은 형기 안에서 어떤 범위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이 부분을 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서 입법안이 제안됐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